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계시거나 주위에서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질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매우 흔한 질병이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질병은 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혈압이 200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환자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질병이 진행 때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마치 체내에 쌓인 기름이나 콜레스테롤이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질병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며 환자는 그 위험이 커질 때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부 환자들은 약이 몸에 해를 끼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약을 복용한 후에 경험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러움이나 다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약이 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증상들은 약물의 부작용일 뿐 약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약을 중단하려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작용이 지나가고 나면 건강 상태가 더 나아지게 됩니다. 이는 약물이 질병을 조절하기 위해 몸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자연스럽게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이해하고 약물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은 단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흔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는 진짜 이유는 그 자체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약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지속되면 약을 계속 먹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처음에는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약물 복용을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태와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약물 복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임을 환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약물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복용해야 하며 그 시점에서만 평생 복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20대나 30대 초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혈압은 대개 일시적인 상승에 해당하며 혈관은 여전히 건강하고 탄력적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대개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상황에선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기능적인 고혈압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혈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혈압 상승은 몸이 필요로 하는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면 약물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지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약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초기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면 혈관은 점 딱딱해지고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능적인 고혈압이 아니라 기질적인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능적 고혈압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생활 습관 개선이나 적절한 치료로 되돌릴 수 있지만 기질적 고혈압은 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더 이상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나 50대에 접어들면 혈관벽에 변성이 일어나 혈관이 딱딱해지며 이는 고혈압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해도 혈관의 변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 없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고혈압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만 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더욱 경화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며 약물을 통해서만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당뇨병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기질적인 변화가 생겨 결국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고혈압과 비슷한 경로를 밟습니다. 당뇨병은 주로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당분 섭취, 비만 등 여러 위험 요소가 겹치면서 발생합니다.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 혈당 수치는 점차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체중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당분 섭취를 줄이는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이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심해지고 특히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거나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선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그때부터는 약물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뇨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지만 병이 진행된 후에는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병이 시작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당뇨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료되면 많은 경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이 이미 기질적인 변화를 겪고 나면 약물을 끊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혈관이나 췌장 등 중요한 기관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약물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에서 질병의 진행 정도가 약물 복용을 계속해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초기에 나타난 경우 체중 감소나 운동을 통해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이미 혈관에 변형이 생겨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약물 없이 혈압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초기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감소한 후에는
약물을 사용해야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의 단계에 따라 약물이 필요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늦어져서 결국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약물은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주로 약물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러움, 피로, 다리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물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약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환자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약물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병이 다시 악화될 수 있고 결국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약물의 중요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물과 영양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입니다. 영양제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을 농축하여 보충하는 제품으로 보통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는 약물과는 다릅니다. 영양제는 의학 효과가 입증된 치료 약물이 아니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화학 물질로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영양제는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약물처럼 강력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영양제는 약물과 달리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질병에 대해 확실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부작용이 적을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물은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자가 치료를 위한 영양제의 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과 영양제를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감수하면서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약물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 문제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며 환자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병력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환자들이 약물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의 부작용보다는 그 약물이 가져오는 이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만큼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